예. 그, 그 세상에 스스로 알아서 다 공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그렇게 쉽지 않아갖고, 우리가 이제 학원에 나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눈도 잘 초점도 흐리고, 눈도 아프고, 뭐보다, 그래도 이 보는 거보다는 듣는 게 더 많이 우리는 뭐예요? 발달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듣는 거지. 아는 게 없어. 일단 들어두는 게 좋아요. 뭐 돈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 뭐예요? 지금 1년 동안 돈 들어서 쏟아부어갖고 붙는 게 낫지. 나중에 뭐예요? 다음에 또 하려면 또 돈 들어가.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시험이라는 게 알 땐 모를 때서 주워든 게 꺾고 찍어야지.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또 아주 확실하게 알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알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모르든가 확실히 이런 사람이 붙어. 중간에 알 듯 말 듯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생각하다 떨어져. 흡사 우리가 똑같아 이거. 처음에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보링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보링 한번 시작해서 술 먹고 나서 그 술 먹은 그 기운에 보링장 갑니다. 그래서 술 먹은 기운에 뭐예요? 막 그냥 있는 실컷 막 집어 던지면 막 스트레이크야. 근데 조금 이제 알게 되니까 뭐 하게 돼 이제 한번 훅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령껏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돌려봐요. 그게 맞아야 안 맞아요 이게. 다 중간에 가서 이쪽으로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시험이라는 게 확실하게 알든가 아니면 뭐하든가 알 듯 모르듯 할 때 이럴 때부터 해야지. 이상하게 비스무리하게 몰라 하려고 그러면 이 생각에서 이게 답일까 이거 바뀌었나 별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러다가 뭐예요 틀리니까 부지런히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하여튼 뭐예요 그 학원 스케줄 따라 부지런히 듣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머리에 남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들으셔갖고 들어갖고 하여튼 딱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점으로 합격해 보자. 딱점으로 하여튼 뭐 점수 많이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누구한테 줄 것도 없고 자기 것만 합격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해서 이거 암기해서 남이 물어보면 몰라도 돼. 나만 뭐 하면 돼. 나만 찍으면 되니까. 절대 이런 분 절대 고민을 누가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굉장히 뭐예요. 사람이 신경이 쓰여. 내가 이걸 몰랐을까? 집에 가서 그것만 찾아보겠어. 그런 짓 하지 말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60점이야. 그렇게 많은 걸 몰라도 돼. 근데 꼭 물어보는 사람은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물어봐. 그거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절대 그냥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자기 것만 하라. 자기 것만 고민하지 말고 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지금 어제 청주에 갔다 오니까 그분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거의 폐렴이 걸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해. 이 사람 붙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1차 끝나고서 2차 볼 때 갑자기 뭐예요? 사자위 풀렸는지 긴장을 다시 했는지 이 폐렴 증세가 좀 저기 하면서 막 이 땀이 비 오듯이 막 흘러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시험 종이가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안절부절하다가 답안지 잘못 적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유지만 하라. 공부도 더 하지 말고. 근데 요즘 보는 게 뭐냐면 이 시시콜콜 사사한 것까지 있죠? 그것까지 신경 쓰고 있어.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주의를 주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떨어진다. 절대 괜히 그 쓸데없이 뭐예요. 어떤 분 옛날 어떤 분은 무슨 판례외라니까 독일 판례까지 긋고 막 민법에 삐를 꽂혀갖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독일 판례까지 찾고 있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분은 또 제가 5년 잡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딱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공시법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요한 것만 이거 매년 나온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나 매년 나온 거 이런 거나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먼저 보고 나면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볼 때는 조금 뭐예요. 한 10년 만에 한 번 나온 것도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게. 이해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씩 꼼꼼히 다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저 가슴속에 그런 생각합니다. 저분이 내년에 나하고 또 만나려고 그러구나. 이게 처음부터 꼼꼼히 읽다 보면 이게 진도가 나가겠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 하라고 이거 중요하다. 너 왜 매년 나오니?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나 먼저 보고 팍팍 넘겨라는 얘기예요. 팍팍 넘기고 그거보다 딱 그거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보려면 혼자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냐는 얘기예요. 뭐부터 먼저 보라고? 중요하다는 거.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는 거 있죠?
그거를 먼저 보고 자꾸만 넘겨보라니까. 이거 또 넘기고 다 보면 이제 뭐예요. 다 보면 또 앞에 또 보고 그렇게 계속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완전히 탁 들어섰으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그 나머지 것도 쳐다보라니까. 다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니까 꼭 공무원 선 사람이 책에 어디만 시커워요. 이 정도면 꼭 시커하잖아. 여기 못 넘어가니까 여기만. 팍팍 넘기려니까 뭐만 보라고? 중요한 거. 방금 배운 거 뭐라고? 등기별 정보 그거 보고 이제 또 인감률 배울 거. 이거 보라. 이것만 보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인감률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자, 104페이지. 그 별표 크게 해두시고. 자, 104페이지 별표 크게 해두시고. 그 별표 해놓으면 뭐예요? 자, 그 잘 모르니까 거기다 써주세요. 너는 왜 자주 나오니? 이게 이제 옛날에는 매년 나왔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강론으로 시험 범위가 시험이죠. 시험의 그 분위기가 강론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요새 매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4년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차례네. 왜? 지금도 법무사 문제라든가 이 법원 사무직 문제는 매년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래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니까 잘 좀 봐주자는 얘기예요. 꼭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버전니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인감률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감증명 통해서. 뭘 찍었으니까?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는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할 때는 뭐예요? 뭘 내라는 거니까.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이 경우 해당 신청서는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한다 하는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서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일 때는 굳이 뭐예요? 내가 보존 등기하는데 인감증명 찍을 거 없죠? 권리자만 하는 거니까. 성질을 이해해두자. 그럴 때는 뭐예요? 사인만 하면 돼요. 꼭 뭐라고 인감도장을 뭐예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 인감증명 안 돼도 된다니. 자, 근데 이제 전자신청에도 이제 보겠지만 전자신청의 경우는 공인인 정보 있죠? 공인인 정보 송실할 때는 이 공인인증 정보가 본인 여부를 판단해 주니까 인감증명을 다시 낼 필요 없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쌍가루 2번은 뭐예요? 자, 참고입니다. 왜 내야 되는 건지 이유를 한번 이해만 하고 가자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감증명의 제출은 허위 등기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허위 등기가 있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의무자잖아, 지금. 그죠? 자, 어떤 놈이 공문서 위에서 내면 자, 부실 등기가 되면 피해자가 뭐 집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누구 거 내라고 이거. 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또한 등기 신청지 제3자의 서명이 첨부되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의사를 알기 위해서 인감률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인감률 제출료 하는 경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쌍가루 1번 있죠? 1번 쌍가루 1번하고 2번 이 쌍가루 3번 다음 페이지 쌍가루 3번 있죠? 그건 요즘 최근에 이 법원직하고 법무사 문제 최근 답이에요. 항상 경전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게 쌍가루 1번이었는데 이제 답이 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쌍가루 3번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쌍가루 3번하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6번 있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나오죠? 그 네 가지가 중요해요. 그 네 가지 설명을 잘 듣고 자, 기억을 해보자. 암기해보자. 자, 그러면 분명히 그랬어요. 자, 인감증명은 누가 내는 거라고? 인감증명 뭐예요?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인감증명이 나온다. 인감증명에 관한 얘기다.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은 뭐? 인감증명은 등기 뭘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 자, 뭐하고 같이 등기필 정보와 같이 공통점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걸 공통으로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1번이 뭐라 했어요? 소유권에 뭐예요? 등기 명인이 자, 등기 명인이 뭐가 됐어요? 등기 의무자일 때는 반드시 뭘 내라고? 인감 증명을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1번에서 소유권 보존이 갑이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다 매립에서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신축 건물 짓고 보존 등기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 사람은 등기소에서 뭐 아까 뭘 받는다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죠? 등기필 정보 받았어요. 권리증 받았습니다. 등기필 정보. 이걸 갖고 있다가 자, 남한테 뭐 해주는 거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죠? 이전 등기 해주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등기필 정보 내용 중에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쓰죠? 그 다음에 너는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니까 부실등기가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까 뭐까지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도 내라. 뭐로 내라고? 인감증명도 내라.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는 뭐하고 뭐를 두 개를 다 내야 돼 이거. 등기필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뭐도 내야 돼 이거. 인감증명도 두 개 다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유권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가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이게 무슨 등기할 때란 이게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다. 이전 등기하는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누가하고 누가하고 공동이니까.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누가 내라고? 갑이 내라니 갑이. 그럼 얘가 이제 지금 현재 소유권자 됐죠? 그럼 이 사람도 소유권 이전 등기 돼서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이 사람 뭘 받았어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받았겠죠? 이 사람 정보 받았죠? 그럼 얘가 의무자가 되는 게 또 이전 등기하거나 아니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무효하고 취소가 돼서 뭐 하거나 이거 말소하거나 이거 말소할 때는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우리가 항상 기억 속에 머릿속에 물건 등기법에서 물건은 뭐예요? 갑구의 소유권하고 을구에 몇 개가 있다고? 을구에 4개가 있어. 4개. 그 4개가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4개야. 그 4개를 뭐예요? 4개를 누가? 이 4개를 자 다시 머릿속에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이 5개의 물건이 물건 변동을 이루려면 뭐예요? 등기 목적이 뭐가 된다고? 보존에. 항상 이 보존은 어디에만 쓰는 거야 이거? 보존은 갑구의 최초로 1번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의 최초로 하는 게 뭐예요? 을구를 최초로 하는 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 설정 등기 한다. 설정 등기. 자, 을구의 최초로 하는 게 뭐라고? 설정 등기. 그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갑구 을구에 다 해. 갑구 을구에 다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등기. 변경이나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소멸에 대한 뭐예요? 말소 등기. 몇 시는 잘 안 나오니까. 말소 등기. 꼭 5개. 그래서 항상 조물주가 그랬잖아. 등기법 공부하라고 손가락을 몇 개 줬다고. 10개, 5개씩 10개 줬다는 얘기예요. 5개씩. 그래서 상대방 손을 쳐다보면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예요? 을 최초의 갑구의 보존. 을구의 뭐라고? 설정. 그 다음에 갑구 을구의 다 뭐라고 이거? 이전, 변경 뭐라고 이거? 말소 등기.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갑구의 소유권자가 이 갑구의 소유권자가 어디에? 을구에 무슨 등기 했나? 최초로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그 설정 등기는 뭐만 이 4가지가 다 뭐 하는 거야 이거? 4가지가 설정 등기 한다는 얘기. 설정 등기. 그러면 누가 해주는 거야 지금? 얘가 해주잖아 얘가. 그럼 지금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라 했어 이거? 소유권의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뭐예요? 의무자가 됐으니까 얘는 뭘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인감증 내라니 인감증명. 그러니까 너는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뭐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할 때도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내라는 설정 등기할 때 물론 뭐예요? 물론 이 설정 등기라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지상권 뭐예요? 전세권, 지역권, 전세 이 3가지는 그냥 뭐예요? 주등기로 이렇게 설정 등기 하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소유권이 목적이라면 이건 뭐예요? 주등기를 할 거지만 뭐가 대상이라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대상이면 뭐예요? 부기등기 하라. 부기등기.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부기등기 하는 거니까 그때는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등기 할 때? 설정 등기 하는데 자 뭐만 예외다? 저당권 설정 등기 중에 자 누가 지상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얘가 의무자죠 얘네들이.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건 예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3월달이 너무 어려워. 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예요? 설정할 때는 소유권자가 뭐니까? 의무자니까 뭐 내라는 게 이거. 인감료 내라지.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거 지금 이게 병이란 사람한테 자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라 한번 생각해보자. 저당권. 저당권 설정해서 병이 저당권자 됐죠? 이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면 이 병한테 등기소에서 뭘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를 준다. 네가 뭐가 됐다고? 저당권자가 됐다고. 그 등기필 정보 권리를 취득했다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 등기필 정보를 언제 써먹냐면 얘가 뭐 할 때 이 지금 뭐예요? 지상권자가 아니면 뭐예요? 전세권자가 아니면 저당권자가 무슨 등기 할 때? 이전 등기 하거나. 권리 이전하죠? 그러면 얘가 남한테 이전하려면 자 얘가 뭐가 된다는 게 의무자가 됐죠 얘가. 그 다음에 자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만약에 말소한다면
자, 설정 등기할 때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지만 뭐하니까? 말소하니까 반대가 되겠죠? 얘가 뭐가 되고 이제 의무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 이제 권리자인다. 그럼 지금 현재 소유권이 아닌 자가 뭐가 되는 기는 의무자가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 무슨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뭐 할 때 이거 이전 등기할 때 자 이럴 때는 누가 병이 의무자 된다.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법에 써놓기를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인감료 내라고 했지. 얘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 소유권자야 소유권자 아니에요 이거. 소유권자 아니죠? 얘는 원칙으로 뭘 내지 말라는 얘기니까 인감료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소유권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반드시 뭐는 내야 돼요? 등기bil 정보를 내야 되겠죠? 왜?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본다고? 서류를 보니까 뭐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bil 정보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bil 정보를. 상상 머릿속에 등기bil 정보 나오게 되면 누가 내는 거라고 항상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누가 낸다고?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뭐라 써있냐면 쌍가루 3번을 먼저 보면 자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쌍가루 3번 자 줄치면서 보자는 얘기 뭐라 써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인이 무슨 말이 이해되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등기명인 누가 같은 이 병 같은 사람이 저당권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이 병 같은 사람이 등기 의무자로서 뭐예요? 등기필 정보 대신에 등기 의무자가 된 게 왜 됐냐면 남한테 뭐하거나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표 정보 대신 그 대신 바로 위에다가 멸실했다라고 써있어요. 멸실했다. 그 대신 위에다 뭐라고? 멸실했다. 대신이라고 하는 게 등기표 정보 대신이라고 하는 건 말이 무슨 말이니까 없으니까 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멸실했다 써보세요. 멸실했다. 그러면 멸실해서 확인 정보 또는 공증서면 부번을 첨부해서 쓰있죠? 거기 확인 정보 또는 공증서면 부번 첨부해서 출시돼요. 확인 정보 또는 공증서면 부번 출시고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자 뭐라고? 대리인이 등기하래. 대리신청. 자 뭐 신청이라고? 대리신청이에요. 아까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으면 뭐예요? 증인석을 조사하라 그랬죠? 직접 출석했으면 본인 가는 거죠? 본인이 아니면 본인 얼굴 인감인명이니까 굳이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 보냈다는 얘기니까 대리인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법무사 자 확인 정보는 변무사나 변호사가 한 것이고 근데 공증서면 보낸 것은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다른 임의대리인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의무자의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 뭐가 없어졌으니까 등기bil 정보가 없어졌으니까 뭐라도 할 수 없이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도 내야지만이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관으로 하여금 뭐예요? 그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라고? 인감명이고 하나는 뭐예요? 등기bil 정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게 등기bil 이 소유권이 아닌 자는 뭐만 내면 되는데 등기bil 정보만 내는데 이게 뭐가 됐다면 멸시됐으면 뭐예요? 멸시됐으면 할 수 없이 뭘 해라는 게 이거 인감료 내는데 본인이 온 건 상관없어요. 본인이 왔는데 모르네. 본인이 아니고 누구 보냈을 때 이제 대리인 보냈을 때 이 대리인 보냈을 때 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 증명을 뭐예요? 제공하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게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돼서 본인이 직접 출소하는 경우에도 인감명을 첨부한다. OX. 그 X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왔는데. 근데 또 이제 이건 어떻게 물어보냐면 등기필 정보가 멸실돼서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에는 뭐예요? 인감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OX. 그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낼 때는 변호사, 법무사를 대리로 보낼 때는 등기관이 뭐예요? 진정으로 뭘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의사를 알고 싶으니까 뭘 따라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 보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틀린 답이 뭔가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쌍가루 2번은 뭐냐면 자 쌍가루 2번은 거기 소유권의 가등기 맞수 등기할 때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저씨 갑이 올해 진정으로 뭐예요? 진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너무 필요한 거야. 절실해. 근데 자기는 딸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조카한테 시켰다는 조카한테 네가 꼭 따서 올해 나한테 빌려달라고.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뭐예요? 너무 절실해갖고 이 조카한테 뭐라 해줬어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네가 합격하게 되면 내 집 주겠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뭘 해줬다는 얘기예요. 가등기를 조카한테 해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됐죠? 근데 얘가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갑이야. 너무 절실해 죽겠는데 누가 떨어진 거 이거. 조카가 떨어졌죠?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열 받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떨어졌으니까 이 가등기는 뭐인지 가등기 이제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졌으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과 이 갑이 이제는 가등기 일 때는 얘가 걸리자고 얘가 의무자지만 가등기 말소를 할 때는 뭐예요? 이제 갑이 걸리자고 우리 이제 의무자가 돼서 가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공동도 가능하지만 뭐예요? 당연히 공동도 하지만 단독도 가능한 게 뭐냐면 갑이 을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열이 폭발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뭐 너 꼴도 보기 싫다. 네가 혼자 알아서 가서 하라니까. 알아서. 그 담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등기관은 다른 가등기가 아니라 뭐에 관한 가등기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니까 그냥 한번 뭐 내봐라는 얘기니까 인감료 한번 네 거 내라는 얘기. 누구 거 내라고? 갑 거 내는 거예요? 을 거 내는 거예요? 그 을 거 내, 을 거. 가등기 명인 거, 얘 거 내라니까. 야, 얘가 의무자니까 얘 혼자 가서 하는데 갑 거를 왜 내? 얘 거 내야지. 이 가등기를 말소시키는데 뭐에 관련된 거니까. 소유권 연등에 관련됐으니까 네 의사를 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의사를 알고 싶으니까 서류만 검토하니까 뭐 내라고? 인감료 내라. 이제 그게 104페이지 거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신청을 가등기 명인이 뭐 할 때? 단독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하거나 불문하고 가등기 명인 이게 나오죠? 가등기 명인의 인감료 내라. 몇 페이지지? 105페이지 맨 위에. 자, 105페이지 맨 위에 뭐라 써 있어요? 누구 거 내라고? 가등기 명인의 인감료 뭐예요? 첨부한다 써 있죠? 이해주세요. 그 다음에 쌍가리 6번 협의분할이에요. 자, 협의분할이잖아요. 그 쌍가리 6번 협의분할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분할.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아버지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아버지 갑이라는 분이 이 재산을 뭐예요? 가하고 나하고 뭐예요? 다하고 라라고 하는 뭐예요? 4개의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자, 형제는 몇 명이다? 형제는 3명이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이 모든 부동산에 모든 부동산 3명이 몇 분의 몇씩? A 3분의 1, 3분의 1 이게 다 해야 되겠죠? 이게 다 등기가 돼요. 이 사람이 또 죽으면 뭐예요? 또 이제 자식들이 또 하겠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 부모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 딱딱 이게 다 정리를 해주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옛날에 재산 싸움에 대해서 상당히 뭐예요? 골이 깊었어요. 그래서 꼭 뭐예요? 그 중에 꼭 둘째 왜? 꼭 둘째는 막내는 아예 포기를 해요. 형한테 가는가 보다 포기하는데 둘째는 열받죠? 나이 차이도 몇 살 안 납니다. 근데 형한테만 따지면 뭐 열받아갖고 막 또 하여튼 그 명절 때라든가 이 제삿날에 와서 뭐냐면 일단 옛날 모두가 그겁니다. 일단 뭐예요? 술을 먹고 이제 분위기를 딱 본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이제 밥상 한번 잡수는 술상. 그다음에 뭐라고? 형이 나한테 준 게 밥상 한번 없습니다. 이게 옛날 뭐예요? 모두였습니다. 근데 거의 7, 8년 전부터는 이제는 밥상 얻는 건 이제 옛날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냐면 공기총이 등장합니다. 공기총. 요새 신문 나오면 공기총 등장했고 총 쏴갖고 죽였다 막 그러죠? 그래서 또 근데 형은 안 죽여. 그래서 동생이 뭐라 생각하냐면 형은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해. 그 희한한 착각이 빠지더라고. 누가 안 준다고 생각해 지금? 형수가 안 준다고 생각하더라고. 꼭 그래서 형을 안 죽이고 누굴 죽여 있고 형수를 죽여. 그 신문 그런 거 못 보셨어요? 형수 죽였다는 얘기? 여러분 굉장히 착한. 나는 신문 봐도 그런 만 보고는 봐. 꼭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죽지 않으려면 시동생 있으면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는 게 나아. 아니 왜냐면 돈 있어봤자 죽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 주는 게 낫지 그게.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저기니까 그래서 그 형이 똑똑한 형이 A가 동생들을 불러요.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 상속 재산에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상속 재산에 대해서 뭐 하자고 이거 협의 분할을 하자는 게 협의를 해서 분할하자. 이게 바로 분할 협의서예요. 상속 재산 뭐라고? 분할 협의서라고 하는 계약서다니 협의서. 자, 뭐라 얘기했냐면 야,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세도 지내야 되고 선산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산 땅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내가 뭐 하겠다는 게 내가 2개를 갖겠다. 가하고 나라는 부동산 누가 하겠다는 게 A가 하겠다고 도장 찍죠 인감도장. 그다음에 자 B야 너는 뭐 가져라는 게 너는 자 어디 거 그 파주 신도시에 앞으로 뭐 전망이 좋고 통일되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전망이 좋으니까 너 파주 거 네가 가져라니까. 그래서 이 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누가 가져라고? B 네가 가져갖고 이제 인감도 찍었어. 그럼 나라는 부동산은 어디 있는데? 충청남도 소천군 장흥 옥산리 땅은 누가 가져라는 게 이거. 막내 네가 가져라. 도장 찍었죠? 여기다 다 지네들이 못 찍었으니까 인감령 찍었죠? 뭐 내라는 게 이거. 인감령 내라. 그죠? 그럼 냈죠? 자 그러면 이 A, B, C 3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갖고 이제 등기하러 갈 거 아니야, 등기하러.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왜 아니, 상속 등기잖아. 상속을 만약 공동을 한다면 아버지 깨워야지, 아버지. 해준 것도 없는데 아버지 다시 깨우면 안 돼. 이건 불효지. 아버지 그냥 이제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요때 할머니들은 그 남편 돌아가시면 다시 깨어나지 말라고. 남들은 이렇게 고은이 이렇게 누는데 그분은 엎어서 니요. 남편이 뭐 할까봐, 다시 일어날까봐, 할아버지 일어날까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 깨우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세요. 자, 상속 등기가 뭐라고? 단독 신청. 이 세 사람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단독. 의무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B라고 하는 동생이 집에 오니까 부인이 얘기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형하고 동생하고 밥 먹었어. 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이 2개 갔다니까 밤새도록 누가 부인이 뭐예요? 이 배를 찔러갑니다. 왜 너는 병신이냐? 왜 1개만 봤냐? 형은 2개 갔냐? 그죠? 밤새도록 배를 찔리니까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뭐 하러 가자고 이제 등기하러 가자 그러니까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못 가지. 배 아픈데 어떻게 가? 그러면 이 형이 이 협의서를 썼으니까 자, 누구 상대로? B 동생을 상대로 뭘 이행하라고 이거? 협의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뭐예요? 소송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도장 잘 찍어야 돼요. 도장 잘 찍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뭐 내라는 얘기야. 지금 뭘 공부하자는 얘기야. 도장 찍었으니까 뭐 내라고? 인감 증명 내라고. 이제 그거 얘기해. 뭐 내라고? 인감 증명 내라고 했죠. 인감 증명. 근데 지금 공부해서 이해했는데 나중에 생각나는 건 뭐예요? 배 찌르는 것뿐이 생각 안 나고. 그러지 마시고. 자, 중요한 게 뭘 내라고? 니네들이 협의서에 뭘 찍었으니까, 인감도장 찍었으니까 뭐 내는 거란 얘기예요. 인감료 낸다. 이제 그게 중요해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 4가지 꼭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인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 아까 뭐가 같아요, 이거? 등기필 정보하고 같아요. 단독일 때는 뭐예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낸다는 얘기, 안 낸다는 얘기, 이거.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쌍가루 1번. 자, 이해, 관공서도 내, 안 내, 이거.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자세한 건 하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3번에 거기에 뭘 줄치세요, 이거? 공중증서 나오죠? 하여튼 뭐예요? 거기 뭐, 위에 무슨 4, 5번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인감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정증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자, 한마디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협의서 있죠? 여기다 어디 가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았죠? 여기다 공증받으면, 자, 굳이 이 공중으로 뭐예요? 확인이 되니까, 인감증명 내란 얘기 내지 말란 얘기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 문제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정증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자, 인감증명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방금 본 대로 뭐하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반대가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하거나 이전하거나. 자, 아니면 뭐예요? 설정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이럴 때는 뭘 안 된다고? 인감증명을 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보면 인감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죠? 인감이라는 남자아이는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 누구하고 이거? 소희와, 여기 있죠? 소희와. 이 소희와 이렇게 인감이는 아름다운 여인 소희와 뭐예요? 저 푸른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예요? 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뭐예요? 뭐 한다는 게 이거? 아름다운 꿈을 설정한다죠. 꿈 얘기 나오니까 요즘 중학생들은 뭐 중학생들도 3월달에 합격 급품을 정했죠. 급품을 정했죠. 급품 뭐라고 정해놓고 나서 또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꿈이 있지 말입니다. 요새 이렇게 또 그렇게 또 무슨 드라마 뭘 보고 또 유행어가 바뀌어갖고 꿈이 있지 말입니다.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뭐라면 합격 있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제외시키고 오로지 일념은 뭐 하나로 이거 합격을 하나로 가자니 합격 하나로 합격 있지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저 세상을 뭐예요? 설정하지 말입니다. 하여튼 뭐 해야 된다고? 인감이는 여자애하고 뭐예요? 저 세상을 뭐예요? 아름답게 설정해야지. 설정하죠? 근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병말이 하지 말라는 병말이. 아까 병이 소유권자랬어, 소유권자 아니랬어요? 소유권자 아니죠? 소유권자가 아닌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하거나 뭐 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예외적으로 뭐 할 때만 내라고? 등기별 정보 분실했을 때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가등기 말소 등기. 소가말은 뭐해서 이거? 협의상소. 자, 협상에서 내지만 자, 뭐 같은 거 등기별 정보하고 뭐예요? 동일한 거 뭐라고? 보상부 누구는 명판과는
뭘 받았어요, 이거? 공증받아. 낸다, 안 낸다? 제출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암기방법에 몇 번에 그게 써있어요. 몇 번에 써있다고? 15번 써있죠? 15번 써있어요. 그 페이지 수 해놨으니까, 자, 15번에, 자, 15번을 보자니, 15번. 그거 부지런히 들고 다니면서 오늘 또 점심 먹으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15번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105페이지에 뭐예요? 105페이지에, 자, 4번, 제출하는 인감명 얘기 나와서, 자, 거기 1번에 줄쳐보자는 게 뭐라고? 만약에 의무자의 법정 대리 등기를 뭐하거나, 신청하거나, 서면을 작성할 때는, 그, 법정 대리니까 뭐, 미성년자 얘기죠? 미성년자에는 인감명이 없으니까 누가 내라고 이거. 법정 대리인권 인감명을 제공한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면 본인권 낸다 그러면 OX에 그거 틀린다는 게 누권 낸다고 법정 대리인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쌍가루 이거는 뭐예요? 누가 틀려요 이거 꼭 뭐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은 꼭 틀려요. 왜? 회사 다니시는 뭐예요? 법인 인감명을 알기 때문에 꼭 뭐예요? 법인은 법인 인감명 이 생각을 꼭 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법에서 뭐라고 정해놨다고? 자, 대표자의 뭘 내라고 인감률 낸다고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자, 일반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회사 안 다니시면 뭐 주부님들은 그거 신경 안 쓰는데 꼭 뭐 회사 다녔던 사람은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쌍가루 3번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당연히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니까. 자,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 나오죠? 외국인도 내요. 본국의 인감률법 있으면 본국 거 내고, 본국의 인감률이 없으면 우리나라 거 내고, 외국인도 낸다. 중요한 게 쌍가루 5번이에요. 자, 그 제휴국민 있죠? 또 어떤 젊은 친구는 제휴국민이 뭔지도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갔죠? 미국 가서 시민권 따죠? 그 미국인이야. 외국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뭐 따기 전까지 시민권 따기 전까지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 이게. 그게 제휴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제휴국민은 우리나라에 살았던 뭐예요? 살았던 그 주소 관할 최후 주소 관할청 있죠? 그거 내라는 거예요. 절대 자 시험 문제 1번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1번 관공서에 인감률 제출한다 써있죠?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일본 놈이 그런 놈들이 아니야. 누구 내라고? 우리나라 살았던 뭐예요? 주소지거, 최후 주소지거 그거 내지. 1번 관공서 거 내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1번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1번 관공서에 인감명을 제출한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 거 제출하라고? 우리나라의 제외국민은 최후 주소 우리나라에 살았던 최후 관할증명청 등록지는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최후 주소지 관할증명청 그 소관청 구청이나 등록 기준지 뭐예요? 관할청 옛날 같으면 본적지라 그랬는데 지금은 본적이란 말이 없어지니까 뭐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출생신고하고 등록 기준지 나오죠? 그 관할증명서 증명청의 인감명 관공서의 인감명 내라. 외국인 거 우리나라 거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유효기간 몇 개월이에요, 지금? 3개월이죠? 유효기간은 꼭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자, 그 줄쳐놓으세요. 3개월이라고. 뭐든지 뭐예요? 등기소에 내는 서면은 다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개월에 내는 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 저 쳐다보세요. 지금 등기법 공부하면서 몇 개월이라고 개월수가 외운 게 있어요. 저 이거 인감명이고 등기소에 내는 건 다 3개월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주민등록등본, 대장 다 이게 3개월이에요. 그럼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외울 게 뭐 있어요, 또? 개월수 나오는 게 몇 개월이 기억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60일. 60일. 근데 그건 등기법이 아니라 등기법 특별조치법이야. 등기법에서 외운 건 1개월. 대장하고 뭐하고 등기부하고 뭐라고 일치시키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그죠? 그래서 공법은 그렇게 많은 거 외우려 가면서 꼬작 2개 있는 거. 2개. 1개월하고 며칠? 3개월. 3개월. 그거 기억하자. 한번 들었어요, 이제 또. 또 까먹어야 돼요. 안 까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까먹고 나서 또 외우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용 용도가 뭐냐면, 자, 1번에 줄치세요. 뭐라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뭐예요? 매수인의 성명하고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뭐가 됐어요? 기재되어 있는 인감님을 첨부한다.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매도형 인감님을 하는데, 거기에 다만 증여나 교환 같은 등 매매가 아닌 뭐예요? 원인일 때죠? 이때 이전 등기 할 때는 굳이 뭐예요? 부동산 매도인감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썼죠? 반드시 첨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내도 되고 저거 내고 아무거나 내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딜 때만 매매일 때는 내고 매매가 아니라면 뭐를 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몇 개월짜리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그래서 뭐예요? 매매를 원인이나 이전 등기 할 때 반드시 뭘 내라고 이거 반드시 부동산 매도인감명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는 뭐예요? 등기인청서에 첨부된 인감명의 사용용도와 그 목적이 다르대도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각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게. 따라서 사용용도란의 가등기용으로 뭐예요? 사용용도란의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명을 근저당권 소존등기할 때 첨부하거나 자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인감님을 뭐 지상권 등기할 때 첨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몇 개월짜리만 내면 되고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써있죠? 그렇게 이해되자는 게. 그러니까 뭐 증여에 의해서 이전 등기할 때도 매도용 인감님을 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몇 개월짜리만 내면 된다고 3개월짜리 내면. 근데 절대 매매일 때는 아무거나 내면 안 돼요. 꼭 뭐 내라고? 부동산 매도 인감명. 그래서 우리가 인감명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인감명을 보게 되면 이 인감명에는 자 오른쪽 위에 뭐예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 이렇게. 근데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자 여기 용도란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누가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항상 사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꼭 쓰게 돼 있어요 여기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뭐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그 이렇게 중간을 니 빠지고 중간에 했던 게 하지 말라고 사는 사람의 이름을 꼭 쓰게 돼 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매도용 인감명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걸 만든 취지가 뭐라고?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 생각했던 게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집 팔았죠? 근데 전화가 와요. 그 매도인 선생님, 사장님 혹시 뭐 사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뭐 하나 다시 떼어달라고 인감님 하나 다시 해달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겠다고? 자기는 빠지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 하겠다는 게 팔겠다 그런 의도니까. 항상 그래서 인감 매매일 때는 항상 누구 사는 사람의 뭘 쓰라고 이거 매수자가 표시가 된 인감료 이거 내라 이제 그런 얘기. 이해했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이외에는 뭘 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자 여기 5번에 뭐예요? 제3자의 허가동의 성사 나오는데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 여러분 107페이지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3차례가 등장했습니다. 답으로 2차례, 그냥 뭐예요? 모습만 보인 게, 자, 그 한 차례가 있는데. 자, 뭐예요? 취득 자격증명에서 내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만 줄 한번 쳐놓고 하자는 게.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천발 필요가 없는 거 있죠? 그 상속 동그라미, 상속. 꼭 3번 다 나왔는데 꼭 그것만 나왔어요. 상속하고 또 뭐예요? 취득시효 있죠? 두 가지만 보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면 취득할 때 내는 거죠, 등기소에. 뭐 할 때 낸다고? 이렇게 뭐예요? 취득할 때 낸다, 취득할 때.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이거 상속은 등기하러 가는 게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분하려고 상속은 그냥 아버지 돌아가면 내 거잖아. 근데 뭐 할 때 등기한다고? 처분하려고 등기하지. 근데 농지를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거, 농지는 뭐 이거 취득하려고 내는 거죠, 여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왜 내는 거라고? 취득하려고 내는 거잖아. 근데 상속은 등기를 왜 한다고? 취득하려고 처분하려고. 처분하는 거니까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취득시효는 뭐예요? 이 지금 갑의 농지를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몇 년 동안 농사 짓고 있었어요 지금? 20년 동안 농사 짓고 있죠? 그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돈 많은 사람이 토지 투자 목적으로 뭐예요? 농지든 뭐든 닥치는 대로 뭐예요? 그 토지 사다가 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취지 때문에 누가 사라고 원칙은 농사 짓는 사람만 사라고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20년 동안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취득시효는 굳이 낸다 안 낸다 이거. 안 내도 된다 취지에 맞지 않는다니까요. 내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내지 않는 거 몇 가지만 기억하자고. 2가지 뭐하고 상속과 취득시효 이 2가지만 기억하자 그 얘기지.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다른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신경 썼고 쭉 넘기시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나오면 그 주소증명서면 나오죠? 줄만 치겠습니다. 여기 뭐라 하면 1번 줄 치세요. 자 새로 등기명의 되는 등기 권리자는 주소 또는 사무소 소유지를 증명하는 뭐예요? 정보를 제공한다. 줄 쳐놓으세요. 자 뭐가 되는 사람? 새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명의자가 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허무인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낸다. 다만 이해가 있다. 자 권리자만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 연계할 때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 누가 내는 경우도 있다고?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보자니 의무자가 내는 경우. 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왜 때? 세금 때문에 그래 세금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뭘 질문하시냐면 제가 조그마한 뭐예요? 건물 하나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건물 사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예요? 자, 학원에서 배운 게 있어갖고 자 그럼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달이 됩니까?
매도세 낸다고? 7월달에 낸다니까. 그거 자꾸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건물 재산세는 뭐예요? 건자가 이게 기억자니까 몇 월달에 7월달에 낸다고. 7월달에. 이해했죠? 7월달에 낸다. 자, 그러면 몇 월 기준이에요? 이거 6월 기준이에요. 6월 기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몇 월달인데 3월달인데 사고 싶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더랍니다.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 재산세를 뭐예요? 3월에 사왔으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몇 월달까지, 6월달까지 뭐예요? 그 4개월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속으로 무슨 바뀌었나? 저도 순간적으로 이게 바뀌었나? 이게 내가 그래서 별 생각 다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자, 생각해보세요.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이 몇 월달에 샀으니까 3월달에 샀으니까 재산을 갖고 있게 됐죠? 그럼 이 사람이 내는 거지.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내는 거지.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6월 지나서 사라는 게 6월 지나서. 그럼 6월 지나서 법에서 규정해 놓기를 6월 지나서 사면 만약에 7월달에 샀다 7월달에 그럼 그 전에 매도인이 파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내지. 이해됐습니까? 항상 그래서 건물을 살려면 재산세 안 나려면 몇 월달에 사라고 6월 지나서 사라는 게 6월 지나서. 자, 그게 기준이니까 6월달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셔갖고 그런 사기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아니 아무리 물건이 오랜만에 안에 물건 잡았다 그래서 그걸 또 그냥 공인중개사 때 친절한테 뭐예요? 재산세를 쪼개갖고 뭐예요? 그런 거. 만약에 어디 가서 다른 등기 관련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면 절대 뭐예요? 그 등기법 누가 가르쳤냐 물으면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절대 제 이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해서 김씨라고만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왜 의무자의 주소를 왜 내느냐 하는 게 예외가 왜냐? 그 의무자가 잘못하면 뭐가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다 아니게요. 세금 걷기 위해서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시험에 종전에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할 때만 뭐예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할 때만 주소증명서를 냈어요. 세금 때문에. 근데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뭐가 되는 사람은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다 뭘 내라고 이거 주소증명 낸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할 때만 된다. 그럼 뭐예요? 그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등기부상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돼 갖고 저당권자가 되는 자도 뭐예요? 그 주소증명서 다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누가 내는 거라고? 원칙 권리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얘기죠? 자, 주민등록번호 사람이에요. 또는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뭐예요? 외국인이라든가 재외국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런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살아있는 그냥 죽지 않는 사람이니까 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등기부가 이제 한번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를 앞에 등기부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보시면 거기 등기부 있죠? 56페이지에 을구에 을구. 56페이지 을구죠? 그러면 56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권리자명 기타 상담 보이죠? 거기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이고 채무자가 배수지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에요. 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법인이죠, 법인. 이 법인의 신한은행 이름 밑에 뭐가 있어? 번호가 1101 번호가 나오죠? 그게 사람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자?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뭐라고? 등록번호. 무슨 번호? 등록번호다. 이렇게 얘기한다. 등록번호. 사람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아닌 법인은 뭐라고?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이 제목이 이해가 됐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누가 내는 거다? 이게요. 이것도 권리자가 내는 거다. 그래서 거기 제출하는 경우가 써있죠? 새로 등기 명의 되는 뭐예요?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뭘 내라고 이거? 주민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를 뭐 한다? 제공한다. 제공한다 써있죠? 그거 기억하자. 제공한다. 자, 그래서 사람은 그 자연인은 뭐예요? 자연인은 사람이니까 뭐만 내면 돼요? 주민등록 등본을 내면 되는데, 등초본 내면 되는데, 거기 쌍가루 2번에 그렇게 써있죠? 등기 권리자에게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뭐예요? 자, 번호를
변기해야 된다 써야 된다니까 번호 써야 되니까 이때 뭐예요? 그거 내야 된다 써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가로 거기 써 있죠 뭐라고? 국가지방자치 수 써 있죠 그게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험 문제가 그 10회 때 한번 나오고 자 작년 재작년에 한 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다. 근데 그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누가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주소 증명서면 또 하나는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서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신청서에 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가 있다. 그 등기부에 보니까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뭐예요? 갑입니다. 이렇게 소유권 문제는 갑이다. 이 갑이란 사람의 이름 아래 항상 이름 아래는 뭐가 써 있다고? 주민등록번호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00번지라고 이 주소지가 써 있다. 주소지가. 그럼 뭐예요? 신청서의 의무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하고 뭐예요? 주소지하고 이 권리자 사는 사람 을이란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지가 있죠? 그럼 등기부에 쓸 때 2번 뭐예요? 2번 이전기 등기부에 쓸 때 이 명이 새로운 명이 쓰죠? 근데 의무자는 다 어디에 등기부에 써 있으니까 확인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 쓸 때 이 번호가 잘못 써 있는데 이거 그대로 옮겨놓으면 뭐예요?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을이란 사람은 이 번호가 맞는지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뒤에다 뭘 첨부하라는 얘기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걸 확인해보고 써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듯이 항상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뭘 첨부하라고 이거 주민등록 등본 등록번호 꼭 첨부하라. 누구만이 내는 서면이라고? 권리자만이 내는 서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자. 권리자만이 서면. 자 그러면 그 시험 문제 110페이지에 나왔던 게 답이 뭐예요? 국가지방자치 그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써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써 있지 않아 지금? 그래서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시험 문제에 지방법원장이라 나왔어요. 근데 이 등기법인데 국토교통부장이 나오니까 좀 생뚱맞죠? 원래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방법원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특색이 있다.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모르고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컨대 우리가 서울 관악산을 가보게 되면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가 있으면 서울대학교 그 건물 있죠? 서울대학교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이렇게 1번 뭐라고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 보존등기에서 여기다 뭐라 썼냐면 국이라고 써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누구 거니까? 국가 거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국이라고 써 있다니까. 그 국 아래 뭐예요? 국 아래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이 번호를 누가 지정해 줬다는 얘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 그 얘기죠. 자 시험에 한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 혹시라도 안 나오겠지만 참고로 볼 사항이 세 번째예요. 뭐라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만약에 친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주 뭐예요? 여기 자 만약에 파주에 운정동에 친목회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친목단체가 이제 기금을 많이 마련해 갖고 자 누구 다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서 이 부동산에 이 친목단체 친목회가 이 친목회가 팔자예요. 팔자인데 거기 회장이 누구냐면 마팔자 여사야. 이 마팔자 여사가 얘기합니다. 자, 이 팔자 뭐예요? 친목다운 여러분, 우리가 기금을 많이 마련됐으니까 이 갑에 뭐예요? 갑에 건물을 이제 하나 사서 이 건물 1층에는 자, 이 노인네들한테 뭐예요? 식사 제공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한테 뭐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2층에는 목욕탕 시설을 조그맣게 줘서 목욕 좀 시켜드리자. 훌륭한 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건물 샀죠?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제 팔자회예요. 팔자회라고 썼죠? 이 팔자회 아래 뭐가 필요해? 이제 번호가 필요하죠? 그걸 어디 가서 부여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부수구청장이에요. 파주 같은 파주시 시청 가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법인 아닌 사단이나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랬죠? 등기 안 하면 뭐예요? 법인이 아니니까. 이것도 뭐라고 이거? 자, 비범위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받으라고? 시장. 그 다음에 가로 일고는 칭칭 쓸 거 없고. 자, 시장 매출 시장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뭐예요? 넷째 줄 보게 되면 가로 닫고 군수구청장 나오죠? 누구한테 받으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으라. 파주는 어디서 봐야 된다고? 시장 가서 봐야 돼요. 구청이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 두 가지를 좀 잘 봐주자, 두 가지를. 자,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